안녕하세요. 도남일동 원예교실 어르신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은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화기에다가 이렇게 예쁜 꽃을 꽂아보는 화기 병꽂이 시간입니다. 뿌리가 있어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큰 즐거움이지만요. 꽃이 활짝 핀 순간, 그 클라이막스의 순간을 모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도 역시 굉장한 큰 기쁨입니다. 예술적인 감각도 좀 필요하고요. 꽃이 피어있는 순간은 찰나잖아요. 어떤 꽃들은 오래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름도 천일홍, 백일홍, 천수국, 만수국 등등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꽃들은 새벽에 피었다가 밤이 되기도 전에 금세 지고 말아서 좀 마음을 애태우게 하기도 하죠. 그래서일까요? 꽃을 꽂는 것, 꽃꽂이는 왠지 막 부자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로 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데 요즘은 아닙니다. 네. 내 삶이 행복하고 윤택하게 하는 게 꼭 돈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꽃을 마음껏 꽂아보면서 내 생활의 행복, 사치를 누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플라워박스 가을 꽃상자 만들기 할 때 꽃 다루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짤막하게 복습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요, 가위. 저희 지난번에 나눠드린 가위 잘 가지고 계시죠? 네. 가위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무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날카롭고 힘이 좋아요. 그래서 손끝이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잠깐 볼까요? 다루실 때 가위와 손이 항상 거리가 있게 잘라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르실 때 이렇게 자르시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자르시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물이 닿는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예요.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 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상자에다 플로랄 폼을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꽃을 꽂았었잖아요. 오늘은 좀 다른 방법.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화기에다가 꽃을 꽂는 화병꽂이를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화기를 몇 개 꺼내 놨거든요. 다양한 모양, 크기, 질감의 화기들이 있는데요. 이 화기들마다 어울리는 꽃이 있어요. 꽃의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요. 짠! 요 유리병 하나씩 보내드렸거든요. 요 유리병에다가 꽃을 꽂을 거예요. 이렇게 입구가 작은 꽃병의 경우에는 꽃을 한두 송이 정도 꽂기에 딱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양철통, 틴트. 요즘에는 약간 빈티지라고 해서 옛날 느낌 나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화기 같은 경우는 꽃의 양이 아무래도 좀 많아지겠죠. 한두 송이만 꽂게 되면은 조금 썰렁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납작한 화기에는 이거 침봉 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런 침봉을 아래에 놓고 이렇게 꽂는 이런 꽃꽂이도 있죠.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유리병을 준비한 이유는요, 이런 화기를 준비한 이유는요,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물이 얼만큼 필요한지, 그 다음에 물이 탁한지 아니면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금방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목은 넓지만 여기가 중간 부분이 잘록하잖아요. 그래서 꽃을 고정해 주기가 쉬워요. 고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 모양 잡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화기에다가 꽃꽂이 하기에는 요 유리병 화기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꽂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꽃을 보여드릴게요. 자, 짠!
오늘의 메인 꽃은 천수국, 메리골드, 마리골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아마 우리 주변의 화단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향기를 맡으면 익숙해요. 익숙하고 꽃향기처럼 막 향긋한 냄새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이 메리골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유기농법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같이 혼작으로 심기도 해요. 왜냐면 이 메리골드에서 나는 냄새를 해충들이 싫어한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꽃을 같이 심어서 작물을 키우기도 하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냄새가 아주 독특합니다. 네, 요거 메리골드 있고요. 얘는 지금 보면 잎이 이렇게 많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잎들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하실 때 이렇게 잡아 뜯으면 이 줄기가 상처가 나니까 가위로 이렇게 톡톡톡, 네,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천수국 메리골드고요. 그 다음 메인 꽃은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장미, 레드 장미, 레드 장미 준비했습니다. 장미는 조금 대가 좀 얇기는 한데 가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루실 때는 손끝에 가시에 손끝 찔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도 지금 이 잎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썩거든요. 물이 썩기가 쉽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잎들은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가시가 있으니까 손으로 훑지도 못하겠지만 가시는 이렇게 가위로 하나씩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잎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위까지 하나 정도만 남겨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장미 준비해 주시고요. 장미가 또 하나가 있어요. 핑크색 장미. 네. 얘는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어요. 요 장미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요 국화도 밑에 잎이 있는 거를 제가 다 땄거든요.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국화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스토크 보여드려야 되겠다. 얘는 스토크라고 하는 꽃인데요. 얘도 향기가 굉장히 오래가요. 은은하게 향기가 오래가서 플로리스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잎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잎들을 다 제거를 해주십시오. 일단 제거를 하고요. 병에다 꽂을 때 길이에 맞춰서 중간중간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옆에 두고요. 그 다음에 카네이션.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익숙한 꽃일 것 같아요. 매년 받으시는 5월이 되면 매년 받으시는 요거 카네이션인데요. 이렇게 여러 개가 나 있는 스프레이 카네이션이에요. 요 카네이션이 굉장히 오래 가요. 꽃의 수명이 굉장히 긴 꽃이에요. 그래서 요거 카네이션도 옆에 이렇게 나 있는 잎들을 제거해 줍니다. 카네이션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등골 나물, 꽃 이름인데 나물이죠. 나물이라는 명칭이 붙었어요. 실제로 이 어린 수는 나물로 무쳐 먹는데요. 그래서 등골 나물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수명이 야생화로 크는 아이들이어서 수명이 꽤 오래 가요. 그리고 잎 모양도 예뻐서 잎도 같이, 잎소재도 같이 쓸 거예요. 등골나물 여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얘는 나중에 채워주는 부분 채워주는 역할로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초록 소재로 준비한 게
지난번에 우리 사용했던 그 초록 소재 매번 너무 인기 있는 그 그린 소재죠. 약간 회색빛이 나는 굉장히 세련된, 얘가 바로 유칼립투스 기억하시죠? 네, 유칼립투스고요. 얘는 지난번 것처럼 향이 강하지는 않아요. 조금 다른 종이에요. 유칼립투스긴 한데 이 유칼립투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꽃 소개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보내드린 꽃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잎이나 이런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주셔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에다가 꽂는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화병 준비했고요. 먼저 이 화병에 물을 넣도록 할게요. 물은 수돗물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면 수돗물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먼저 물을 받아 놓은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염소 성분이 다 날아간 다음에 물을 쓰는 게 좋지만요, 그렇게 하기엔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수돗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물은 절반 정도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꽃을 꽂으실 때요, 딱 정해진 순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쁜 꽃들, 주인공이 되는 꽃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얼굴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꽂아주는 거는 중요해요. 그리고 꽂으실 때요, 이게 서로 풍성해 보이는 게 좋으니까, 꽃끼리 얼굴이 부딪히면 꽃이 빨리 상하거든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일자로 딱 꽂는 게 아니라 서로 풍성해 보이기도 하면서 서로 얼굴이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X자로 이렇게 꽂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게 화기의 크기에 따라서 꽃의 길이도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화기가 작은데 꽃이 높아지면 좀 무게중심이 위로 가니까 좀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기가 낮으면 꽃도 이렇게 낮게 꽂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어떤 꽃부터 꽂으면 좋을까요? 때로는 이런 그린 소재들 있죠? 이런 아스파라거스나 이런 유칼립투스 같은 이런 그린 소재들부터 먼저 꽂아 놓고 전체적인 크기를 가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꽃을 꽂는 게 좀 쉬워요. 왜냐하면 그 길이 조절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 화기가 1이라고 하면 꽃 높이도 1이 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꽃이 덩어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오렌지 같지 않으세요? 꽃 덩어리가 크잖아요. 덩어리가 큰 꽃이 이렇게 높이 꽂혀져 있으면 약간 불안해요. 네, 무게중심이 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꽃들은 조금 이렇게 아랫부분에다가 배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꼭 절대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조화롭게 꽂을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조금 윤곽을 잡을 수 있게 이 그린 소재들부터 먼저 한번 꽂아 볼게요. 자를 때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자르는 거. 길이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꺼내셔가지고 다시 꽂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주시고, 이 아스파라거스도 지금 아예 그냥 꽂아 놓을게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좀 크기가 가늠이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장미를 꽂을게요. 장미는 아마 3송이 정도가 가게 될 것 같아요. 큰 장미가. 그래서
크고 작고 더 작게. 이렇게 꽂으실 때는 꽃이 서로 꽃 줄기가 크로스 이렇게 엇갈리듯이 해주셔야지 얘네가 서로 지지가 돼요. 지지가 돼서 이게 고정이 되거든요. 조금 더 짧게 해볼게요. 약간 삼각형, 장미가 약간 삼각형처럼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장미를 꽂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토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이 스토크를 그 다음 꽂을게요. 지금 스토크가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중간에 막 줄기가 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더 먼저 꽂는 게 더 좋았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꽂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사이에다가 꽃을 꽂으면 이게 고정이 더 잘 되니까요. 가운데다가 얘는 덩치가 크니까 만약에 요 길이가 길면 중간중간에 자르셔서 쓰셔도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싹둑 자르셔서 얘만 꽂으셔도 괜찮고요. 다음에는 국화를 넣어볼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이 작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이사이에다가 꽃을 조금 채워주신다라는 느낌으로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카네이션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과 화병은 사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 앞만 예쁘게 꽂는 게 아니라 뒷모습 뒤까지도 예쁘게 다 꽂아 주셔야 돼요. 요게 앞이고 요게 뒤입니다. 현재. 자, 뒤에도 이제 꽂아 줘야 돼요. 오늘 메인 꽃이 메리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얘를 꽂으면 거의 이제 다 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덩치가 큰 꽃은 좀 아랫부분에다가 꽂아주시는 게 좋다고. 이제 그 다음에 요게 마지막으로 요 등골 나물 요거를 꽂아 볼게요. 얘는 조금 이게 봉오리가 작으니까 좀 키가 크게 들어가는 게 더 예뻐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주변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병꽂이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세요? 보시기에 아름다운가요? 예쁜가요? 네. 이거는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한 거고, 하시면서 길이나 뭐 꽃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개성을 살리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보면 이게 백인 백색이에요. 제가 하는 걸 보여드려도 저랑 똑같이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나름 개성 있게 이렇게 꽂으시는데 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꽂은 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르신들이 보시기에 예쁘다 생각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꽂으시면은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 이렇게 화병에다가 꽃 꽂는 거, 화병 꽃꽂이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고요. 식물이 꽃을 피우려면 정말 온 에너지를 모아서 꽃을 피우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최대한 오랫동안 감상하는 게 좋겠죠. 얘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뭐 약품 처리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을 매일 갈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이제 식물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안에서 세균이 생겨요. 그러면 물이 오염되고 그럼 빨리 썩겠죠. 이제 물이 뿌얘져요. 그러면 물올림이 더뎌지기 때문에 이게 신선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을 못 빨아들이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물을 갈아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갈아주실 때는 여기를 딱 잡고 버리시고 새로 수돗물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근데 넣으실 때 가위로 밑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물 빨아들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꽃이 훨씬 오래 가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얘가 이제 뿌리가 없으니까요. 직사광선이 닿으면 꽃 당연히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게 꽃 수명을 제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너무 예쁘죠? 테이블이나 이런 데다가 딱 얹어주시고 이렇게 오가시면서 눈길 한번 주시고 향기도 맡아주시고 그래서 한 주 동안은 이렇게 아름답게 꽂은 꽃과 함께 즐기는 꽃으로 사치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보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던데요. 내일까지도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한 주 동안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봬요.